이번 영상에서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문제 풀이 시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들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고전시가 문제를 어떻게 풀면 6분이 걸리고 또는 4분이 걸리고 심지어 2분이 걸리는지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고 그 방식들을 잘 익혀두시면 다양한 변수가 있는 시험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고전시가 지문을 함께 보시면은요, 가에 정훈의 탄궁가가 나오네요. 수능 완성의 연계작품입니다. 그리고 위백규의 농가가 보입니다. 연시조죠? 일단 시험에서 연계작품을 만나면 무척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반가움은 잠시고 내가 아는 작품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딸린 문제는 다 맞춰야 된다.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의욕이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작품 이해에 공을 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게 문제이죠. 이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로 아는 작품 나왔다고 작품에 막 덤벼들지 마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특정 작품을 특별 대우하는 순간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연계작품이라고 해서 내용을 세밀하게 다루거나 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수능 문학 문제는 작품 자체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는 얼마 없어요. 고전소설이나 현대소설의 내용 이해 문제나 아니면 여기 32번 문제 같은 유형이 전부인데 이것들도 선지 보면서 1차로 제낄 건 제끼고 나머지 선지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본문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라서 굳이 작품 전체를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만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재료만 문학 작품이지 사실상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포인트는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평가가 타당한가 여부를 묻는 사고력, 논리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굳이 작품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풀이에 필요한 정보는 문제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그 정보에 맞춰 작품 이해의 방향을 잡아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나온 탄궁가도 우리가 수능 완성에서 공부하면서 기억하고 있는 최소한의 내용이 있잖아요. 화자가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이라는 거, 그리고 가난 귀신이 등장해서 화자와 대화를 하는 대화체 형식이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특히 보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풀어가시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플랜 A로 풀어보겠습니다. 지문부터 보지 마시고 문제를 보시면은 32번 문제는 가에 대한 설명 문제죠. 33번 문제는 A, B인데 A는 가에 있고 B는 나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기 문제 먼저 풀고 나서 보시면 됩니다. 보기 문제를 보시면 34번 보기부터 읽어보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보기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탄궁가에 대한 설명 나오고요. 농가에 대한 설명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궁가와 농가를 동시에 보시면은 설명 내용이 서로 섞여서 선지를 읽을 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가지고 탄궁가에 대한 설명만 읽고 나서 그거에 해당하는 선지들만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것이 탄궁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농가에 대한 거 이게 리을하고 미음이니까 이거는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탄궁가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은요.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궁핍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본문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기역은 어떤 내용인지 본문을 보시면은 올벼시 한 말은 반 넘게 쥐먹었대요. 봄이 되어가지고 뻐꾸기가 보챈다고 했는데 뻐꾸기 보챈다는 의미는 다른 고전시가 작품에서도 가끔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풍년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봄에 뻐꾸기가 울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뻐꾸기가 보챈다는 거는 빨리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린에 쟁기였고 서사에 홈이었고 동린서사 이런 것들은 한자어로 나와 있는 것들은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답이 갈라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어서 정답이 그걸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는 그런 한자어들은 반드시 여기에 꽃표를 해가지고 아래쪽에다가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웃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상황을 보시면 당연히 이웃 쪽이겠죠? 동쪽 이웃한테 쟁기를 얻고 서쪽 이웃한테 호미를 얻고 자기가 가난해가지고
쟁기나 호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얻어가지고 집안에 들어가서 씨앗을 마련을 하니 그동안 잘 보관해 두었던 올벼씨가 한 말은 반 넘게 쥐를 먹었대요. 먹을 것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봄에 심으려고 잘 보관해 두었던 올벼씨가 반이 넘게 쥐를 먹었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억은 파종할 벽씨를 쥐가 먹어버린 상황을 제시해서 가난한 향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실감나게 드러낸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이건 뭐 틀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맞을 때는 오를 쳐주시고요. 그 다음 니은 솥시루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솥과 시루를 버려두었더니 붉은 빛이 다 되었대요. 솥과 시루가 녹이 쓴 상황을 제시해서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의 가정에 궁핍함을 부각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디귿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거, 이 모습이죠? 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건 어떤 모습인지 이거 주변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시상망 명절 제사 무엇으로 해 올리며 그러니까 제사 지낼 곡식도 없다. 또 원근 친척 내빈 왕객 이런 한자어도 내빈 왕객? 뭔지 몰라도 뭐 객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손님인 것 같죠? 내빈 여러분 이런 말도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을 얘기하는 거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원근 친척 멀고 가까운 친척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접대할고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얼굴,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어려운 일이 많기도 많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3번을 보시면은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서 취약한 경제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데요. 그 향촌 사대부의 죄책감이 드러난다? 책임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포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포기한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것들은 일단 보기 상황에서도 맞지 않잖아요.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정도까지 나왔지 책임을 포기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상한 데다가 그걸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것들이 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3번이 답이라는 게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답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나왔으면은 더 이상 선지를 읽지 마시라고 그랬죠. 이런 거 읽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자, 그러면 탄군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서 34번이 풀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에 해당하는 문제 32번을 풀어보시면 되겠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여러 자연물을 활용해서 화자의 인식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계절의 변화가 나오나 봐요. 그 다음에 자연물 활용, 화자의 인식 전환이 나타난다. 화자의 인식 전환이 일어나는지 이거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선지를 볼 때 출제자가 틀리게 할 만한 요소가 있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적으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려면 아무래도 느낌이 금방 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틀리게 할 만한 요소가 있을 만한 거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했다. 그 소재가 대등하게 나열되어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시상이 전개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틀리게 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대등하게 나열이 됐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3번 특정 계절의 풍속을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묘사한다. 시선의 이동이 있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해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한다. 화자의 처지 부각. 여기는 특별히 틀리게 할 만한 포인트가 잘 안 잡히네요. 특정 계절? 뭐 다른 데에도 다 있는 거라서 이걸 틀리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화자의 처지가 부각된다. 틀리게 할 만한 요소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선지예요. 그래서 얘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선지고요. 그 다음에 5번 계절의 순환을 중심으로 자연의 섭리를 드러낸다. 자연의 섭리? 이 분위기가 자연의 섭리를 얘기할 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34번 문제 풀면서 대략적으로 내용 이해가 좀 됐잖아요. 여기 춘일 하면 봄날이고요. 지지하다는 건 뭐 지루하게 지속된다라는 얘기고 뻐꾸기가 보채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얻어가지고 씨앗을 마련했다. 그 다음에 쥐 먹었다. 어쨌든 남아있는 곡식 가지고 씨를 심었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겨울철에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걱정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만 가지고 봤을 때는 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봄. 그 다음에 중략 이후 부분을 좀 보시면은요. 배틀북도 쓸데없이 빈벽에 남겨두고 소치로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세시 상막 명절 제사 무엇으로 해올리며 원근 지적. 자,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다 자신의 가난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지, 이 뒤로는 계절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원래 원문에는 중략 부분의 봄 이외에 다른 계절들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뒷부분에서는 계절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계절의 변화가 일단 없어요. 봄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다음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 뭐 딱히 계절감 드러나는 소재 여러 개가 있지도 않아요. 뭐 대등하게 나열할 만큼 뭐가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 특정 계절의 풍속 같은 거 안 나오죠? 제사 얘기 나오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해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이거는 틀릴만한 요소 자체도 없는 데다가 그냥 뭐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정 계절 봄을 얘기하는 거고요. 봄에 화자가 느끼는 가난함으로 인한 안타까움, 이걸 부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33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이런 문제 나올 때도 조심하셔야 될 것이, A와 B를 둘 다 확인하고 풀면은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냥 A만 보고서 A에 해당하는 부분만 찾아서 읽은 다음에 거기에서 답이 될 만한 걸 몇 개 추려놓고 나서 A만으로 답이 안 나왔다면 그 B까지 확인을 해서 답을 찾아가시면 될 겁니다. 자, A만 가지고 좀 보시면은 여기 이 원수 궁귀, 가난 귀신이죠. 가난 귀신을 어이하여 여의려뇨. 그러니까 이별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에 후량을 갖추고, 후량은 뭐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음식이에요. 술하고 음식을 갖춰서 이름 불러 전송한대. 그러니까 이별하는 데 있어서 예를 갖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여 원노하며 이르는 말이, 원망하고 노하여서 이르는 말이 여기에 가난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어려서나 늙어서나 희로우락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열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서 네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나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협박거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부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너 혼자 유신하여, 유신하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 신뢰가 있어서 나를 아니 버리거든. 내가 가난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버리는데 가난 귀신만 나를 안 버리고 있어요.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꾀로 여의겠는가. 하늘이 만든 이내 가난을 설마 한들 어찌 하겠는가. 빈천도 내 분수이니 서러워해서 무엇하겠는가. 마음을 바꿔먹고 있네요. 그렇다면은 아까 여기 32번 문제 1번에서 화자의 인식전환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네요. 여기 계절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이건 틀린 거였고, 봄밖에 없었으니까. 33번에 A에 해당이 되는 선지를 좀 보시면은 1번, A에서 술의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 궁귀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다. 너무 맞는 말이죠. 그 다음 B에 대한 거니까 2번 건너뛰고, 그 다음 3번 A에서 화자는 인의 궁과의 관계를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운명적인 것이라고 하는 게 하늘이 만든 인의 가난을 어떡하겠는가, 이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일단 A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맞아요. A는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에 A에서 화자는 옳도다라는 응답으로 네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여기도 A는 맞는 얘기가 되네요. 그 다음에 5번에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래요. 여기 하늘 어디에 나왔습니까? 하늘이 만든 나의 가난 어떡하겠는가, 서러워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늘을 예찬한다는 거는 아니죠. 여기 예찬이 틀렸네요. 그럼 바로 A만 확인했어도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B를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세 문제가 다 풀렸는데요.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탄공가만 봤는데 답이 다 나왔어요. 농가는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골라서 읽게 되면은 충분히 시간을 줄이면서 정확한 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플랜 B의 접근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풀이 순서는 플랜 A와 동일하게 34번 보기 문제를 먼저 봅니다.
보기의 내용을 읽은 다음에 바로 선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여기서처럼 보기 안에 두 작품에 대한 설명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가 작품과 나 작품을 동시에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두 작품에 대한 설명을 분리해서 접근하시라는 거. 가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읽은 다음 거기에 해당하는 선지들을 확인해서 답을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답이 안 보이면 나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읽은 다음 또 그거에 해당하는 선지들을 확인해서 답을 찾아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플랜 A와 동일하고요. 다른 점은 작품의 기억, 니은, 디귿 이 밑줄 쳐 있는 부분을 확인하지 말고 그냥 선지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도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Of course. Why not? 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문제에서 제공하는 정보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수능 문학 문제는 문학 작품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판단 이런 것들이 타당성 있게 이루어졌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작품을 안 보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아요? 라고 학생들이 말할 수가 있을 텐데, 물론 작품을 안 보고 푸는 건데 틀릴 가능성이 당연히 높을 수 있죠. 특히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럴 수 있어요. 현대문학은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품에서 지정된 부분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표현되었는지 추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전문학은 작품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작품의 흐름이 우리가 추측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정된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보기의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중요한 내용을 포인트로 잡아 놓은 다음에 선지를 확인하면 될 텐데요. 자, 뭐가 중요한지를 보시면은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라는 말 나왔고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 이걸 드러낸 작품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번 선지를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난한 향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실감나게 그려낸다. 그 곤혹스러운 처지 얘기한 거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표현을 똑같이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은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여기까지 끊기네요.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가정의 궁핍함을 부각한다. 그렇죠? 향촌 사대부 가정의 궁핍함, 자신의 궁핍한 삶, 그대로 있었던 얘기고요. 그 다음 3번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끊어지죠?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본문에 궁핍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포기했다라는 말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포기, 자포자기, 체념, 절망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문학 문제에서 선지로 나올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틀렸고요. 더더군다나 여기서 죄책감을 드러낸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서 완전히 틀려버리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번을 풀어보시면은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고르래요. 근데 아까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일단 선지들을 읽으면서 정답 같아 보이는 선지들, 이걸 우리가 유력 선지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골라내고 딱 봐도, 그냥 봐도, 누가 봐도 답이 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오답들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안 하고 선지 5개를 모두 본문에서 확인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사실 32번 같은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은근히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일단 오답 제거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는 플랜 A랑 동일한데 플랜 B가 플랜 A와 다른 점은 오답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유력 선지들을 작품에서 확인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보통 유력 선지가 2-3개 정도가 나왔다면 그것들을 작품에서 다 확인하려면 아무래도 작품을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력 선지들 2-3개가 있으면 그것들 간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1순위에 해당하는 선지를 본문에서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1순위 선지는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요. 1순위를 정할 때에는 문학 전반에 대한 상식이나 아니면 해당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될 것이고, 결정적으로 보기 문제를 풀 때 읽었던 보기 내용과 그 문제의 선지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에 대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에 도움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순위 선지가 정해졌다면 그 선지의 포인트 부분을 가지고 작품을 빠르게 훑어 읽으면서 확인을 하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게 1순위 선지를 확인해서 그게 답이면 바로 그걸로 답을 결정하고 넘어가면 되고, 그게 답이 아니라면 그 다음 두 번째 순위의 선지를 빠르게 확인을 하는 거죠. 여기도 아까 보기에서 봤을 때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 얘기했었고요.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 이거에 대한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5번에 계절의 순환을 중심으로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 자연의 섭리라는 게 여기에서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위기적으로. 그래서 5번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5번은 완전히 제끼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작품 자체가 향촌사대부의 가난, 궁핍한 삶,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풍속을 얘기하고 있다? 시선 이동에 따라서 묘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제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일단 제껴놓고, 그러고 나면은 3개가 남잖아요. 1번, 2번, 4번. 얘네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읽어보면 1번에서는 인식전환 얘기도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계절의 변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내용을 보시면은 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계절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절의 변화는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계절감이 드러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계절 하나만 나와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죠. 4번도 특정 계절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계절 하나만 나와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 대등하게 나열했다라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그걸 배경으로 해서 화자의 처지가 부각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느낌적으로 가난함을 부각하는 상황이 돼야 되니까 4번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4번을 1순위로 생각을 하고서 작품을 빠르게 한번 쭉 보는 거예요. 눈으로 훑어서.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앞부분에서 이 앞부분에서 봄의 계절에서 느껴지는 가난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4번을 답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확인하기 전에 선지의 순위를 먼저 좀 정해놓고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품에서 빠르게 확인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나머지 선지들의 순위에 따라서 작품을 또 빠르게 읽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1순위 선지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아주 흔하고요. 만약에 정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본문을 한번 훑어봤기 때문에 나머지 유력 선지들의 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다음 순위 선지로 빠르게 본문을 다시 또 확인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금방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33번 문제, A와 B에 대한 부분 지정 문제인데, 작품에서 A를 먼저 본 다음에 선지에서 그에 해당하는 설명을 읽고 답이 바로 안 나오면 A로 골라낸 것만 가지고 B를 확인해 보는 거죠. 여기에서 플랜 A와 차이가 있다면 꼭 A로 먼저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융통성을 가지고 A, B 둘 중에서 좀 더 쉽고 만만해 보이는 작품을 먼저 접근하는 게 더 빠른 풀이 방법입니다. 물론 A가 좀 더 쉬운 부분이 지정이 됐다면 A를 가지고 그냥 풀면 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것처럼 A는 가사의 일부분으로 굉장히 길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연계 작품이다 보니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많이 곤란스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그냥 A로 접근해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연계 작품이 아니고 그냥 처음 보는 작품이었다면 이 A 부분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A로 접근하기보다는 B로 접근을 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B는 시조잖아요. 보통 우리가 고전문학 공부할 때 보면 시조나 한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조나 한시가 부분 지정되어 있다면 그 부분부터 공략을 해 들어가는 게 훨씬 빠르게 푸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B 부분을 읽기 전에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기 부분에 나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걸 먼저 확인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기의 나 부분을 보겠습니다. 농가는 곤궁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도를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낸 작품이다.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도를 모색했대요. 그리고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리고 있대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나를 보시면은요. 연하는 3달에 4달에요. 이른벼의 패는 뭐가 곱난가.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진 않더라도 그냥 면화가 3개, 4개, 뭐 달에는 무슨 수량을 세는 단위인가 보죠? 그러면 면화가 많이 피어있다, 뭐 그런 얘기겠네? 그 다음에 이른벼, 올벼를 이른벼라고 하죠? 이른벼가 팬다는 건 열려있다는 거고, 모는 이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너의 이삭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 곱다, 그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5, 6월이 언제 가고 7월이 반이로다. 우리가 이 면화와 이른벼를 가꾸기 위해서 고생했던 5월, 6월 그것은 이제 지나갔고 어느 정도 얘네들이 잘 자라나고 있는 7월이 벌써 반이나 지났다. 조금만 더 있으면 얘네들을 수확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도 하느님이 너희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면화하고 이른벼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너희 삼길째, 삼긴다는 거는 만든다는 말이죠. 이런 어휘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어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고전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느님이 너희를 만들 때에 날 위해서 만드셨다. 무슨 느낌이겠습니까? 아까 보기 내용 중에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가난을 벗어났다. 우리가 바라는 농촌상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봤을 때 B로 접근을 하면 1번에는 B가 없으니까 일단 패스. 2번에서는 B에서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이런 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다. 만족감 있네요. 그럼 뭐 너무 맞겠죠? 다음 3번에서는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운명적인 것, 어떤 부분에서 운명적입니까? 하느님이 너희를 만들 때에 날 위해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날 위해서 너희들을 만든 거니까 너희와 나는 운명적인 만남인 것이다. 그런 얘기죠? 틀려 보이지 않죠? 그 다음 4번. B에서 화자는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패는 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다. 기대감 있지요? 뭐 이건 틀릴 수 없을 거고요. 그다음 5번.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느님을 여기 하느님 있죠?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만든 거 이걸 예찬하는 어조로 취하고 있다. 지금 하느님은 여기서 왜 나온 겁니까? 화자와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 때문에 나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느님이 굉장히 훌륭하셔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은 예찬이 되겠지만 지금 이거는 하느님에 대한 예찬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플랜 C의 접근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랜 C의 특징은 작품보다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정보들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한다는 거예요. 특히 보기 안에 들어있는 작품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그 보기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이와 더불어 그 외에 다른 문제들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보기에 나와 있는 설명의 방향성, 합치 여부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까이 거 대충 내용이 비슷해 보인다고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플랜 A의 경우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그냥 지나치더라도 작품 내용과의 연결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선지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기회가 또 있지만 플랜 C의 경우에는 이걸 그냥 지나치면은 틀릴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선지를 읽을 때 보기와 내용은 같은데 표현을 다르게 한 것과 내용은 다른데 표현만 비슷해 보이는 것을 매의 눈으로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앞에서 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34번에 보기를 읽고 탄군가에 대한 설명을 읽은 다음 3번 선지에서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향촌 사대부의 죄책감 이게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기 안에 설명에서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32번을 바로 보시면은요. 가에 대한 설명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좀 잡아서 보시면 화자의 인식전환,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했다, 풍속,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해서 화자의 처지.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서 설명하는 게 궁핍한 처지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는 내용이 답이 될 거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나옵니다. 사실 이번 수능이 이런 부분에선 어렵지 않게 나온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 가지고 바로 4번이 답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확인을 안 해보시더라도 자신감 있게 답을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3번 문제를 보시면은
A, B에 대한 이해 문제네요. 그러면 A로 접근할지 B로 접근할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A는 가사의 일부분인데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B는 연시조고요. 그 중에 7번째 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B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작품으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34번 문제에 보기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농가는 곤궁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도를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낸 작품이다 이랬어요. 여기도 사대부가 곤궁한 상태였었는데 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방도를 모색했대요. 그러므로 인해서 가난을 벗어났대요. 아, 곤궁한 상태에서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이로구나. 이걸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선지에서 어느 정도 답이 안 될 만한 것들은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1번은 A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패스. 그 다음 2번 시간의 경과를 의식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거 얼추 맞아 보여요. 그다음 3번에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거. 여기 너희가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가 운명적인 것인지 요거는 작품에서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화자는 반이로다 라는 감탄으로 펜음모에 대한 기대감 있으니까 이것도 일단 B는 맞겠죠? 그 다음 5번에서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 예찬하는 어조 이상화된 농촌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느님을 예찬한다? 이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B를 보시면은 면화는 세 달에 네 달에요. 이른 벼에 패는 모는 곰난가. 면화와 이른 벼가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다. 그 얘기고요. 5, 6월이 언제 가고 7월이 반이로다. 시간이 경과가 됐네요.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야지 수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시간의 경과. 아마도 하느님이 여기 하느님 나오네. 너희 삼길째, 이 삼긴다, 만든다는 거고요. 만들 때에 날 위해서 삼기셨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거는 면화와 이른 벼를 얘기하는 거죠. 의인화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면화와 이른 벼를 만들 때에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느님이 만든 거니까 운명적인 것은 맞네요. 그 다음에 하느님을 예찬하느냐 하면은 전혀 예찬 내용은 안 나오니까 이게 예찬에서 틀렸구나. 그래서 그냥 바로 틀린 게 나오면 그게 답인 거죠. 5번이 답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들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했을 때 플랜 A는 문제풀이에 있어서 작품과 문제에 의존하는 비중을 7대3 정도라고 보고 플랜 B는 5대5, 플랜 C는 3대7의 비중을 두는 풀이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쪽에 비중이 커질수록 다시 말해서 플랜 C로 갈수록 문제에서 제시하는 정보들의 표현 하나하나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그것만 잘 수행된다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플랜 C로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하는 걸 목표로 연습을 하셔야겠지만 플랜 A와 플랜 B도 함께 익혀두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플랜 C를 자신의 무기로 장착하기 위해서는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문제를 보는 안목도 생겨야 하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하고요. 그 노력의 과정에서 플랜 A와 플랜 B가 있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문제풀이를 하실 때에는 되도록 평가원 기출문제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풀 때에는 그 미세한 차이가 안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을 좀 민감하게 따지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평가원 문제하고 그 외에 다른 교육청 문제나 사설 문제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풀이 방법들을 익숙하게 하셔서 여러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